얼마 전 흥미롭게도 아주 우연히 일반인 커뮤니티와 ADHD 단톡방 양쪽에서 ADHD를 언제 커밍아웃하는 게 맞느냐는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다. 정리해보자면 이랬다. 1. 만남 직후 2. 썸 단계 3. 연애 직전 4. 연애 직후 5. 충분히 연애해본 후 6. 결혼 직전 7. 결혼 후 8. 영원히 하지 않는다. 의외로 불타는 토론장이었고 특히 일반인 커뮤니티 쪽에서 1에서 2단계에서 미리 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다. 근데 1단계 그건 거의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비고요. ADHD예요 라고 말하라는 수준인데 여러분 ADHD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질환적 프라이버시랍니다. 이걸 만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말하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예요. 대다수는 ADHD는 유전성 질환이고 결혼에 치명적이니까 미리 말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결혼에 치명적인 빚, 전과 기타 질환 등도 초면에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의외로 일반인 커뮤니티, ADHD 단톡방 모두 연애 직전 혹은 사귀자고 말했을 때쯤 말해야 한다는 쪽도 많았다. 나도 그랬다. 교제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털어놨던 것 같다. 그게 내 성향이기도 했고 뭐랄까 지금 알리고 선택권을 줘야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다. 사실 제일 미안함 없이 말할 수 있는 단계기도 하다. 상대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단계기도 하고 애정은 있으니 너무 부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주면서 아직 현실을 무시할 만큼 좋아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배신감은 느끼지 않는 단계. 물론 이건 어쩔 수 없이 ADHD 단톡방 한정 의견이긴 하지만 또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연애 후반 결혼 후에 말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영원히 말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10중 8구 커밍아웃했다가 너 정신질환자잖아 같은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럼 이쯤에서 내 얘기를 해볼까나? 대뜸 이런 말 하자니 좀 쑥스럽지만 나는 연애를 꽤 잘하는 편이다. 어김없이 공주님 연애를 해왔고 누군가의 세상의 전부가 되기도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교제했고 건강하게 이별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다. 이런 나의 역량이 의외로 ADHD의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동안 ADHD는 연애에서 감점 요소라고 생각했다. 해서 말 꺼내기 전 늘 망설여졌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괜한 흠을 고백하는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초반에 꼭 말했던 건 고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특유의 진정성 추구 영향이 있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동안 해온 풍족하고 평탄한 연애들이 내 ADHD 기질과 깊게 맞물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지난 연애들과 함께 성인 ADHD의 연애에 대한 고찰을 해보려고 한다. ADHD의 연애의 장점부터 이야기해보자. 가장 먼저 놀라울 만큼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 좋으면 좋다고 말한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감정의 직진성은 오히려 상대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준다. 또 하나, ADHD의 연애는 크리에이티브하다. 늘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이벤트를 만들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건 상대에게 분명히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으로 남는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파워 J인데 언제부터인가 식당을 미리 예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당일에 먹고 싶은 게 또 바뀌니까.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말만 꺼내면 이미 7가지쯤 메뉴를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ADHD 연애의 장점은 관계의 진심이라는 것. 계획이 어설프고 감정이 오락가락해도 그 중심에는 항상 진심이 있다. ADHD는 진심이 아닌 관계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 앞서 말한 정직 강박도 있어서 진심이 아닌 관계를 유지하면 자괴감과 죄책감에 스스로 무너진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누군가가 놀랍도록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늘 새롭고 특별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보면 ADHD 연애 고수인 것만 같다. 근데 말이지. 이걸 지속하기가 어렵다. 감정은 너무 앞서 나가는데 뒤따라가야 할 이성, 실행력, 체력이 딸리곤 한다.
ADHD의 연애의 단점을 이야기해보자.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연락을 덜 하게 된다. 상대는 말한다. 요즘 너 좀 식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 사실 어쩔 줄을 모르겠다. 감정은 식지 않았고 그냥 오늘치 도파민이 다 떨어져서 답장할 수 있는 뇌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럼에도 상대에게는 빠른 답장을 기대한다. 이유는 어이없게도 합리적이다. 그 사람은 ADHD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는 뇌가 갑자기 셧다운되지 않고 기억과 감정이 뚜렷한 상태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답장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팔이 있는 사람은 팔이 없는 사람에게 물건 들기를 기대할 수 없지만 팔이 없는 사람은 팔이 있는 사람이 물건 드는 건 당연히 가능할 거라 기대하게 된다. 이 괴리는 때론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또 있다. 약속을 자주 잊는다. 달력에 적고 알람도 2개 세팅했는데 정작 알람이 울렸을 때는 딴 생각 중이라 놓친다. 머릿속엔 탭이 너무 많다. 데이트 플랜, 직장 일, 어젯밤에 본 영상, 지금 사고 싶은 신발, 다음 주 내야 할 보고서. 사랑이 밀려난 게 아니다. 그냥 사랑도 그중 하나가 된 것뿐이다. 반복되면 결국 나부터 나를 질려한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그 자괴감이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상대에게 피해만 준다고 느끼면 도리어 내가 먼저 떠나고 싶어진다. 그게 진심에서 우러난 이타성이라기보단 사실은 버림받기 싫은 방어 본능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산으로 간다. 응? 뭐 얘기했지? 내가 말 끊었어. 미안, 멍 때렸어. 경청하다가 머릿속에 팝콘이 튀고 그 팝콘이 갑자기 내 입을 통해 나와버린다. 그게 무례함이나 무관심처럼 보일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인지 ADHD의 연애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너무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좋아하면 실수했을 때 나 자신을 견디기 어렵고 나를 너무 좋아해주는 사람은 그 실수마저 사랑스럽다고 말해줄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사랑을 지속하는 데 있어 무한한 이해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성인 ADHD의 연애는 빠르고 뜨겁고 때론 버겁고 종종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진심이 꽉 차 있다. 그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ADHD는 가장 창의적이고 솔직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 않을까.